자, 동아시아사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일본의 그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그래프를 그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일본이 어떻게 이 동아시아사를 전쟁으로 몰고 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됐는지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그 중국 침략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점은 만주사변이에요. 만주사변. 만주 땅 알지? 이렇게 보면은 한반도 위에 이 땅, 옛날 고구려가 있던 땅이지. 이 땅으로 일본이 기습 공격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괴뢰 정부라고 하는데 일본의 사실상 통치를 받는 정부를 하나 만들어요. 만주국이라는 국가를 만들고 이 만주국의 황제로 일본 그 옛날에 청나라 마지막 황제, 청나라 망하고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를 데려다가 만주국의 황제로 삼습니다. 다음에 이때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자 당시 지금 유엔의 전신이었던 국제연맹이라는 데가 있는데 국제연맹에서 조사단을 보내. 국제연맹에서 리튼 조사단이라는 조사단을 보내서 일본이 그 쳐들어간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시찰을 하고 그리고 일본 보고 철수하랍니다. 만주에서 철수해라. 너네 이거 강제로 쳐들어간 거 잘못된 거다. 그러니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해버립니다. 우리가 쳐들어가겠다는데 니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냐. 그러면서 당시 파견됐던 조사단은 리튼 조사단. 자, 그 이후 일본은 본격적으로 중국 본토로 침략해 들어갑니다. 이거를 우리는 중일전쟁이라고 불러요. 자, 중일전쟁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는데 루거우 차오라는 다리가 있었어. 루거우 차오. 이 다리에서 일본 군대하고 중국 군대하고 상해에 있는 다리거든. 이 다리에서 중국군하고 일본군이 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야. 작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안 그래도 이 만주를 넘어서 중국 본토, 이 본토로 쳐들어가고 싶었거든. 그래서 이 싸움을 계기로 일본 군대를 감히 공격해? 하면서 일본이 중국을 총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확대를 시킨 거죠. 의도적으로 이 싸움을 가지고 일본의 중국 총공격. 자, 이래서 중국이랑 싸움이 붙었는데 당시 중국은 우리 앞에서 했어요. 그 북벌을 완수했던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였는데 싸움이 안 됩니다. 일본이 너무 막강했어요. 그래서 상해 국민당의 수도였던 난징까지 함락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국사 저번에 할 때 뭐 이런 얘기했죠. 상해에서 이 상해를 점령한 거를 기념하는 거를 홍커우 공원에서 했는데 그때 윤몽길 의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상해를 일본이 점령을 했기 때문에. 난징 함락은 나중에 나올 건데 난징 대학사라고 이어지기도 합니다. 조금 이따 이거 다시 나올 겁니다. 자, 일본이 이렇게 군대가 막강하니까 중국이 당황했죠. 그래서 결과 국민당의 장제스는 다시 한번 자기가 옛날에 내쫓았던 공산당을 부릅니다. 우리 전에 했잖아. 순원이 공산당하고 국민당의 힘을 합쳐놨는데 순원이 죽고 나가지고 장제스는 공산당을 쫓아냈죠. 그래서 국공합작이 결렬됐어. 그랬다가 일본이라는 강대한 적 앞에서 다시 국민당과 공산당이 힘을 합칩니다.
그리고 국민당은 수도를 충칭이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중일전쟁이에요. 자, 일본이 중국까지 쳐들어가서 중국을 거의 뭐 다 지배했어요. 이거 중국의 중요 도시 난징, 뭐 베이징 다 함락됐어. 이 정도로 일본이 막강하자 당시 저 바다 건너에 있던 미국이 일본을 견제하기 시작해요. 세 번째는 태평양 전쟁인데 그 당시 세계 흐름은 어땠느냐? 이때 당시 세계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 세 나라가 같은 팀이고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뭐 등등등 다른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같은 팀이 돼가지고 싸우고 있었어. 세계 2차 대전 중이었거든. 그런데 이 중국이 이렇게 공격을 받으니까 중일전쟁이 일어나니까 미국에서 화가 나버린 겁니다. 미국에서 일본한테 철수해라. 중국 땅에서 일본이 철수 안 하겠지. 그러니까 미국이 경제 봉쇄를 해버려요. 일본의 경제 봉쇄. 일본으로 수출하던 철과 석유의 수출을 막아버립니다. 일본은 전쟁을 계속하려고 하는데 철이 없고 석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미쳐 들어갑니다. 얘네들이 중국까지 이기고 나서 자신감이 넘쳐. 미국? 니네가 우리 경제 봉쇄해? 안 되겠다. 일본이 진주만이라는 데에 당시 미군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거든. 이 진주만이라는 곳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함대를 공습해버려요. 공격을 먼저 합니다. 진주만은 하와이에 있어요. 하와이에 있던 미국 함대를 공격을 해버려. 자, 이렇게 되자 이제 미국이 화가 나죠. 일본은 나아가서 남태평양, 동남아 여기를 전부 다 점령합니다. 그래서 호주 북부까지 쳐들어가요. 그러나 뭐 이렇게 계속 이길 수가 없어요. 미국은 너무 막강한 나라죠. 미국이 본격적으로 참전을 하면서 미드웨이 해전이라는 곳에서 일본이 대패합니다. 거기다가 원자 폭탄도 맞게 되죠.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 두 개의 도시에 원자 폭탄을 맞아요. 거기다 소련이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소련은 그동안 독일이랑은 싸우는데 일본이랑은 안 싸웠거든. 독일하고는 같이 이렇게 싸우면서 미국 편이었는데 일본 쪽에는 미국만 싸우고 있었어. 근데 소련까지 이때 대일본 선전포고를 해버려. 결국 일본에 무조건 항복이 있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광복절로 기념하고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일본의 침략 전쟁과 몰락이고 이때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 특히 조선 같은 나라, 아니면 뭐 중국 이런 나라에서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일본은 전쟁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것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인적, 물적 수탈이 있습니다. 인적 피해, 물적 수탈. 인적 피해로 많은 이제 군인들을 강제 동원하고 징병제 또 우리 알고 있는 위안부 문제, 난징에서 있었던 대학살 많은 피해들이 있어요. 물적 수탈로는 강제 공출, 이런 것들이 일본이 전 침략 전쟁에서 우리 동아시아에 미쳤던 많은
영양들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책에 밑줄을 좀 그어 볼게요.